an hour of measurement, 24 hours is a day, 365 is a year. Someone just made that up and everybody's bought into it. Well, guess what? I've made mine up. My days are 6 hours long.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일단 하루를 6시간으로 만드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냅둬요.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라는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냅둬요. 이건 진짜 오래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걸 인류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우리는 하루가 6시간이라는 걸로 사용하자고요. 결혼 후 신혼집 전기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쪼들렸던 무일푼의 남자가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지금 6천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매일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성공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더빙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에드 마일렛입니다. 구독자님 대부분이 에드 마일렛이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루를 3일로 쪼개라, 하루 6시간의 법칙, 나의 하루는 72시간이다와 같은 표어들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현재 직장에서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장인이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개념이 바로 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에드 마일렛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인 에드 마일렛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구독자님들이 보고 듣기 편하고 더 몰입되실 수 있도록 한글 더빙 영상으로 제작했으니까요. 한번 에드 마일렛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걸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했던 최대 능력치에 도달한 상태, 즉 맥스아웃 단계의 모든 연설가들이나 제가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정치 관련 자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뭐든 어느 정도만 해내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시간을 색다르게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 꿀팁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맥스아웃한 사람들은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릿빠릿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페이스가 빨라지고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더 가까워져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이런 건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빠릿빠릿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빨리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둘이서 지금 42.19km의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시작하면 각자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속도를 유지해서 달리겠죠? 그리고 아마 초반에는 전력 질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결승전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무작정 속도를 내거나 서두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목적지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 아님 우리가 언제 도착하느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니까 전력 질주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같은 속도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건 목적지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출발하는 순간부터 다들 풀스피드로 달릴 겁니다. 왜냐? 목적지가 엄청 가까우니까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우리들보다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부족한 것만이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은 거리를 깨닫는 비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목적지까지 아직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하고 늘 설렁설렁 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항상 이뤄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목표 지점에 가까워졌는지, 얼마나 결과물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지각이, 깨달음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각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의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 끝낸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자신에게 필요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결승전이 코앞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최대 능력치에 도달한 맥스아웃 성과자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속도와 시간을 단축해서 씁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걸 말하고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스케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더 빠릿빠릿한 사람이 결국 하루를 이기고 일주일을,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이기고 그렇게 결국 인생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현재 속도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좀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오케이? 이게 시간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보다 더 서두르는 것, 지금보다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통제하거나 시간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의 조건들을 결정하게 되거나 평생 동안 따라오는 그 조건에 순응하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휴대폰이라는 기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기도 하고 또 엄청 느려지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들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스마트폰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만지거나 보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이 시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루의 시작을 정하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하루의 첫 30분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을 책임진다는 그런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만약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스마트폰을 잡는 거라면 이게 여러분의 하루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이메일 온 거, 문자 온 거, 전화 온 거, 인스타 포스팅, 스마트폰이 나를 아침부터 컨트롤하는 거라고요. 이 기계가 내 시간을 컨트롤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일어나서 처음 30분에서 1시간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오늘 하루 내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뇌에다가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5년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 내내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에서 1시간만 매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처음 30일은 엄청나게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게 30일 이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세 번째 방법. 하루가 왜 24시간인 걸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을 갖는데 왜 그 개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수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하루가 5시간이라면 아마 평소보다 우리들은 그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더 많은 걸 해내게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맥스아웃 엘리트 성과자들은 6시간이면 일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할 일을 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24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젊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한 20대였고 주변 사람들이 아직 성공하기는 이르다는 둥, 경력이 부족하고 인생의 경험이 짧고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이 개념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경쟁해야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하루는 6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개념은 24시간이라는 하루 안에 더 많은 하루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의 첫째 날은 아침 6시부터 점심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 하루인 아침 시간에 거의 모든 걸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제 하루는 더 이상 24시간이 아니거든요. 제 하루는 6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하루를 측정하는 기준이고, 이 시간 개념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가 하루예요. 그게 저의 첫 번째 날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루를 기준으로 정해진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24시간에 걸쳐서 일정을 잡고 일을 할 텐데, 갑자기 하루를 6시간으로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예전에 24시간 기준으로 계획하고 24시간 기준으로 했던 일들을 그 6시간 안에 끝내게 됩니다. 끝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날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날의 그 6시간 동안에도 하루에 재밌었던 기억들이나 미팅, 통화 같은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 시간 안에 또 다른 나의 하루를 꽉꽉 채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이 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도 계속 미팅, 전화통화, 이메일 같은 것들을 하면서 3일째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를 보낼 때 하루에 3일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번에 할 일을 저는 3배씩 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만약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3일을 만들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면 우리는 1년 안에 1000일을 보내게 되는 거니까 단 365일만 보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차이를 정확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남은 시간들을 더 많은 날들로 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루는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일들의 양은 그냥 머릿속에서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하루의 첫날을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둘째 날을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셋째 날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라고 스케줄링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모든 게 싹 바뀔 겁니다. 처음에 뭐 좀 재밌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삶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참아내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렇게 쭉 계속 한번 쌓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달이 90일입니다. 한 달에 90일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세계 나머지 사람들은 꼴랑 30일만 갖고 있는데 나만 90일을 쓸 수 있다? 그렇게 그걸 1년 또 3년에 걸쳐 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재미, 더 많은 추억, 더 많은 회의,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기쁨, 행복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한 결승지점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계속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왜냐? 저한테는 하루가 6시간밖에 없으니까요. 그 날마다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슬슬 뛰거나 걸을 시간 없습니다. 전 엄청 급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그 변화에 엄청나게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서 이 하루 6시간의 개념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성공한 멘토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엄청 많은 것들을 이미 끝냈더라고요. 오후 1시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냈고요. 보통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겨우 첫 번째 미팅이나 했을 그 아침 시간을 그들은 그렇게 보낸 겁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직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으니까 자기 시간을 룰에 맞춰서 컨트롤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게 좀 성가시긴 한데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회사에서 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업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3개, 4개 직업을 가질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내 시간은 내 거다. 난 이제 자유다. 사업가로 이렇게 자유로운 게 나는 너무 좋다.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가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사실 엄청 책임감이 따르고 더 많은 의무가 생기는데도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해서 돈이 계속 따라온다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진짜 제일 큰 실수는, 진짜 제일 최악의 생각은 스스로 자유롭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칭 사업가지만 그게 본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정말 돈이 많아서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돈이 많아서 더 이상 미팅할 필요가 없을 때 그게 진짜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사업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잘못된 자유의식 속에 속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거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곳에서는 늘 알림 시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시간의 프레임을 좀 더 좁혀서 어느 시점에 퍼포먼스를 측정하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퍼포먼스를 연말에 측정합니다. 보통 새해 전날 밤에 하죠? 한 해 동안 내가 달성한 거, 못한 거 1년에 한번 그걸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 퍼포먼스가 좀 더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좀 더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시간의 프레임을 좀 더 압축해서 매달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퍼포먼스 측정을 매 월말에 실행합니다. 그래서 매 월말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평가해보고
다시 계획을 조정하고 실행하더라고요. 매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탑 레벨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걸 매일매일 하루의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날의 결과를 훑어보고 매일매일 퍼포먼스를 평가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이 작업을 해보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일주일 아니 매일 해보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린 다 알잖아요. 시간의 프레임을 확 좁혀서 매일 평가하고 매일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아웃한 1%의 능력자들의 머릿속에는 매 시간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마음에서 알람이 울린다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암튼 그 사람들한테는 울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거기에 좀 중독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좀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시간별로 계속 알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이 퍼포먼스의 타임프레임을 매시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가족관계, 개인적인 인간관계, 사업, 신념, 여러분의 운동이나 영양까지 그리고 돈, 이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매초, 매시간 이런 알람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결과를 측정하는 시간의 프레임을 단축했고 이게 바로 제 삶이 나아진 이유 중 하나라는 거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 실제로 여러분이 좀 서두르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승패와 패배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정도일 뿐입니다. 그 얇은 종이를 걷어내면 와씨 정말 겁나 가까이 왔네 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괴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좀 더 접근해 봅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계속 멀리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걸 향해서 빨리 뛰지 않겠죠. 그걸 빨리 측정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한참 멀리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꿈도 생각도 모두 죽이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목표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게 됐다면 아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빨리 뛰겠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처음 30분에서 1시간을 일단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에 반응하는 리액터가 되는 걸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시간을 컨트롤하고 지시하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보세요. 일단 하루를 6시간으로 만드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냅둬요.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라는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냅둬요. 이건 진짜 오래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걸 인류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우리는 하루가 6시간이라는 걸로 사용하자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한 번 돌면 우리는 그걸 하루라고 부르고 달이 우리를 한 번 돌면 그걸 한 달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태양을 한 번 돌면 그걸 1년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니까요. 시간 단위라는 건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도 이 상상력을 사용해서 타임프레임을 더 압축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는 최고의 사람들은 미래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을 현재에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의 꿈은 생각하면서도 현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해줘야 돼요. 과거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에 반해 미래는 웅장하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맥스아웃 성취자들은 지나간 과거에 아주 조금의 시간도 쓰지 않습니다. 과거는 절대 여러분의 미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의 미래일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팁들을 잘 이용해서 바꾸신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거라고 장담합니다.